이분은 DC인사이드의 차트 갤러리에서 활동하시는 꽤 유명한 네임드이신데요. 오늘은 이 플라이트님의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얘기해보고 주로 거래하시는 매매법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먼저 플라이트님 영상이 꽤나 많아서 고배 챌린지 방식으로 매매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방식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매매법인데 시드를 풀 베팅하는 게 아니라 소량씩 고 레버리지로 들어가니까 설사 청산을 당해도 타격이 크지 않다는 점이 좋고 또 한 번 제대로 추세를 타면 한 번 먹을 때 엄청 크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매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플라이트님의 히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2018년에 코인에 입문해서 200만원씩 2번이나 청산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RSI나 볼린저 밴드와 같은 다양한 보조지표들을 공부해서 기본기를 다시 닫고 심기일전에서 50만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2,500만원이 되고 4개월 만에 2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뤘죠. 그런데 얼마 또 못 갑니다. 또 한 달 만에 1억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죠. 아, 돈을 벌면 출금을 해야겠구나. 워렌 버핏의 투자 일원칙도 바로 원금 회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벌었을 때마다 출금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전체 시드 대비 매수 비중을 아주 작게 해서 고배율로 하는 방식인데 바로 이 방법이 플라이트 매매법이라고 불리는 고배 챌린지 방식의 탄생 배경이죠. 플라이트 매매법은 다양한 지표들을 적용해서 진행하는데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거래량 지표와 RSI 매매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타면서 꾸준하게 상승해주고 있죠. 이럴 때 상승 추세네, 오르니까 나도 사야지 하면서 매수하시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옆에 차트에서 거래량을 함께 보시면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계속 줄고 있어요. 플라이트님은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할 때는 이렇게 캔들이 지지선에 닿았을 때 바로 상승이 나오고 반대로 거래량이 나오지 않고 꼬리가 없는 음봉이 추세선에 비비고 있으면 보통 뚫린다고 본다고 합니다. 역시 차트 많이 보고 수익 낸 사람의 판단은 남다르죠. 이것도 비슷한 예시인데 지금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오히려 떨어지고 거기다가 RSI도 떨어지면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여주고 있죠. 플라이트님은 7일선과 30일선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7일선이 뚫리면 이 주황색 30일선까지 갈 수 있고 혹은 더 깊은 하락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가가 상승 추세일 때 진짜 상승이 오려면 캔들이 추세선에 닿았을 때 반드시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와야 한다. 거래량도 같이 상승해줘야 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은 빠진다. 거기에 RSI도 하락해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높은 확률로 추세가 전환되어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찐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라이트님이 잘 보신다고 하시는 프랙탈 관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프랙탈이라는 게 뭐냐면 부분이 전체를 담는 유사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뜻인데 쉽게 얘기해서 과거 차트랑 비슷하게 현재 차트가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과거는 반복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플라이트님은 차트를 볼 때 이 프랙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고 합니다. 특히 코인에서는 이 프랙탈 현상이 잘 일어나는데 특정 매물대에서 물량 소화하고 툭 쳐주고 또 매물대 소화하고 툭 쳐주는 현상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트는 주로 세력들, 미국의 큰손 형님들이 주가를 올릴 때 나타나는 패턴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보통 대부분의 차트들이 원웨이로 올라가는 상황에 분봉 차트에서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를수록 이 조정을 주는 시간도 점점 짧아지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프랙탈은 최근에 나올수록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 달 전에 나온 패턴이 5개월 전에 나온 패턴보다 더 유사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저번에 나왔다고 해서 꼭 오늘도 이 패턴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프랙탈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 하나의 보조지표 정도로만 활용하시기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플라이트님의 단타 스캘핑 할 때의 시드 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건데요. 스캘핑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작은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하고 초단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플라이트님은 스캘핑을 할 때 절대 풀시드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체 시드의 30%씩만 들어가도 레버리지 배율이 높으니까 큰 수익이 나기 때문인데요. 아까 초반에 플라이트님의 히스토리를 살펴볼 때 전체 시드로 들어갔다가 청산 경험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뒤로 비중 조절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되신 것 같고 사실 100억 원 이상의 자산가가 된 핵심 요인은 바로 이 시드 운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 방향이 반대로 가면 작은 비중으로 손절하지 않고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고, 반대로 방향이 잘 맞으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손익비를 좋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 나도 손절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러신 분들도 플라이트님처럼 비중을 조절하셔서 매수하는 전략을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이트님은 역추세 매매를 즐겨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역추세 매매가 뭐냐면 큰 대세의 흐름에서 주가가 파동을 치면서 단기적인 추세 변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작은 역추세를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왔을 때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아까 거래량 지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장대 음봉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팍 떨어지면 그 부분을 단기적인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보고 반등만 짧게 먹고 나오는 매매를 의미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거래량이 동반되면 찐 상승 혹은 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여기서도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일 경우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짧게 먹고 빠지는 겁니다. 초보분들은 역추세 매매보다는 전형적인 추세 매매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쌍바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쌍바닥이 뭐죠? 이렇게 W 모양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을 의미하죠. 플라이트님은 이 쌍바닥 패턴에 대해서도 주식에서와 코인에서의 양상이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식에서의 쌍바닥 패턴은 전저점보다 조금 높게 올라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주로 보이는데, 코인에서는 전저점보다 조금 더 낮게 더 찍고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손절 라인을 한번 건드려줘야 개미들 다 털리고 찐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주가를 더 빼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식 하시다가 넘어오신 분들이다 보니 주식 패턴에 너무 익숙해지셔서 전저점을 이탈하면 손절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코인 거래에서는 전저점보다 조금 더 낮게 잡는 연습을 하시고요. 또 코인은 휩소가 많이 발생하니까 무조건 이 라인보다 떨어지면 사거나 손절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전저점을 깨게 되면 주가가 충분히 빠지는 것을 기다리셨다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평선에 대한 플라이트님의 관점을 살펴볼게요. 플라이트님이 실제로 보시는 차트를 보면 어떤 특정 이평선에 닿을 때마다 신기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이평선 중에서 유독 코인 차트와 잘 맞는 이평선이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쿠꺼 차트라고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트를 뒤집어서 본다는 얘기고, 보통 인버트 차트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오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코인 선물 거래할 때 사람들이 숏 포지션보다 롱 포지션을 더 많이 잡죠. 그래서 플라이트님도 지금 주가가 이평 저항에 부딪힐 때마다 숏 치는 것을 좀 더 익숙하게 보기 위해서 차트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럼 차트를 어떻게 뒤집어 보느냐? 우리 한번 트레이딩 뷰에서 인버트 차트 설정해 볼게요. 트레이딩 뷰 들어가시고요. 본인이 보고 싶은 차트를 하나 엽니다. 그리고 Y축, 세로축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뜨는 메뉴 중에서 인버트 스케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세로축이 뒤집어져서 위쪽이 저가, 아래쪽이 고가라고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다시 세로축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서 인버트 스케일을 클릭해서 체크 표시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도 트레이딩 뷰 많이 보실 텐데 모바일 앱에서도 지금 방법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질로 돌아와서 정리하면 코인 차트에 잘 맞는 이평선을 찾아보자. 그러려면 백테스팅 많이 해보시고 차트를 많이 돌려보셔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가 상승에 익숙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인버트 차트를 보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매물대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플라이트님이 매물대를 확인할 때에는 트레이딩 뷰에서 VPVR이라는 지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트레이딩 뷰에서 VPVR 지표 설정해 볼게요. 트레이딩 뷰 열어주시고요. 위쪽 메뉴에서 지표 클릭하셔서 볼륨 프로파일 비저블 레인지 라고 검색해 주시고 가장 위에 있는 지표를 한번 클릭해서 추가해 주시고 창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지표를 추가하면 매물대가 차트의 좌측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주황색의 긴 선은 현재 차트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포진되어 있는 부분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플라이트님의 차트 설명으로 돌아와 볼게요.
차트를 보면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매물대를 보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게 쌓여 있죠? 그러면 한 번에 뚫긴 힘들어요. 매물대가 두꺼울수록 여러 번 부딪히다가 뚫릴 수 있고 아니면 못 뚫고 다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매물대가 얇다 그러면 바로 뚫어버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매물대를 통해 단기 저항대를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물대는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디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 활용법을 잘 알아놓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플라이트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기법들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플라이트님이 쓰신 글들을 쭉 이렇게 보면 주로 거래량과 RSI 다이버전스 지표랑 이평선을 주요 지표로 해서 거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데요. 기법을 배우면 차트를 많이 돌려보고 직접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계에서는 얼마나 차트를 많이 돌려보고 얼마나 오랫동안 몰입해서 보았냐에 따라 트레이더로서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누가 댓글로 프랙탈을 어떻게 찾냐고 물어봤더니 플라이트님이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음 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냥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차트를 많이 돌려봐서 감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고 이 차트라는 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만 제대로 공부하고 돌려보고 적용해 본다면 플라이트님처럼 100억 자산가는 못 돼도 한 달에 직장인 월급 정도는 버실 수 있으실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법칙인데 여러분들도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에서 배운 것들을 잘 공부하시고 차트로도 직접 적용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만 원으로 100억 원 이상을 만든 차트 갤러리의 네임드 플라이트님의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따라하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아래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고 현재 코인하는 언니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코인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